사실 건강을 위한 습관에 건강한 삶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제일입니다. 자신의 현재와 과거에 비교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것, 노후는 풍요롭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이 있죠. 사실 삶의 깊이와 의미를 채우는 요소들은 물질적인 것 같이 이상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건강입니다.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이건 돈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돈 주고 조립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일가 친척과 유대감 가는 거 다른 건 다 살 수 있지만 일가 친척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삶의 목적이 자아실현하는 것, 뭐 이런 늙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 노래를 배워가지고 내 것도 취입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자아실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휴식을 하면서 교제 시간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소설 가는 건 계속 배움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건강, 사랑과 가족, 그리고 의미 있는 삶, 시간, 평화, 관계, 배움, 성장, 자유. 이 모든 것은 돈의 필수적인 요소를 수반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서서히 좀 찾아오는 변화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참 늙어가는 거죠. 신체적인 건강, 뇌기능이 변화, 불가피하죠. 꾸준한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을 통해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의 길입니다. 신체의 변화는 우선 근육량이, 골밀도가, 체지방이, 관절 관리가 변합니다. 감각 기능이, 저도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요새 우리 친구 가운데는요,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대화 못하는 친구가 많이 있고 집에 가면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청력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밥맛이 없어져요. 미각, 후각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모, 탄력성이. 저는 아직도 뭐 살이 쪄서 좀 합니다만은 주름살 투성인 친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력이 약해지니까 질병이 발생하고 노화가 가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화의 상징적인 것은 심혈관, 뭐 뇌졸중, 뭐 뇌경색, 심근경색, 그다음에 여성의 같은 경우는 폐경, 남성의 경우는 성욕이 이제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이거 완화하거나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 균형적인 식사, 충분한 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정적인 건강 관리, 이것을 변화를 멈출 수는 있지만은 완화하고 늦출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몸이 좀 아픈 몸으로 오래 살게 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근데 몸이 아프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책임감이 있고 무력감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우선 의료비가 증가되고, 맞아요. 간병인을 두려면 간병인비가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요, 사회활동이 감소되니까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 피로는 간병의, 긴 병의 효자 없다르잖아요. 육체적으로 병 들면 가족 간의 유대도 부양 책임 관계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서로, 자, 여러 형제이면 그걸 누가 모실 거냐? 그렇죠. 그거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내고 이러는데, 사실 적절한 사회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담, 경제적인 지원, 가족 간의 소통, 협력,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젊을 때 아무래도 좀 건강을 해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 건강을 놓치게 되면 병원비로 노년에 대해 많이 쓰게 되는 걸까요? 나이 들면서 이제 만성질환과 사고, 기타 건강 문제가 의료비가 증가하는 건 필수적이죠. 의료비가 증가하는 건 만성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장기 입원 치료가 가능해야 되고, 또 요양원의 간병비, 재정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수입은 줄었는데 치료비 늘어야 되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취미 활동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유축하게 되고, 재정 기획을 수립해서 결국 보험을 활용해야 되고 건강을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대처 방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보험을 좀 활용해야 되고 연금 관리를 잘해야 되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일치하기는 어렵지만은 재정 기획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70대, 80대 이후에는 건강을 좀 잃게 되시는 분들은 요양원 같은 거 가시는 현실이 발생하는데 요즘에 요양원에 가지 않는 이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노년기에? 가족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요양병원이라는 데 가면
강남의 모요양병원은 한 달에 들어가면 비용만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맞아요. 거의 소초 참 요양병원이었나? 되게 좋은 요양병원이 한국에 있는 있어요. 거예요. 근데 그 500만 원. 그래서 부대 비용까지 하면 10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럼 1년만 되면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럼 10년을 거기서 있다고 치면 10억 현찰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복합적이기 때문에 입원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예요. 공적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돌봄이 즉 재감 치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가 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케어해 주면서 돈 받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게 많이 생활화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이들 갖기 위해서는 나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엊그저께 들었는데요. 좀 정신이 좀 치매기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부인 보고 그랬는데요. 나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면 난 자살할 거야. 그래서 너 요양원에 가려면 밧줄을 사다 놨대요. 사다 놓고 옆에 매달아 놨대요. 나 요양원에 보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목 매달릴 거다. 사실 요양원에 보내면 왜 그러냐면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뭐 핸드폰도 뺏긴다 그러고 뭐 말썽 부리면 수면제비게 채운다 그러고 뭐 화학적으로는 뭐 채워서 침대에 묶어놓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재가치료가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문화가 돌봄 문화가 아직은 미흡하고 그다음에 가족적으로 기술적으로 홈케어라는 듯이 그게 용이한 건 안 집어는 그래도 이런 서비스는 계속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원에 가는 것은 빈도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요양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노후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는 건 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꾸준히 노력하는 건데요. 사실 건강을 위한 습관에 건강한 삶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제일입니다. 걷기 운동, 요가 운동, 근력 운동, 맨발 걷기 뭐 등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고요. 두 번째요. 뭐니 해도 건강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골라 먹고 적절한 칼로리를 계산해가지고 먹게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예방해서 치료하는 것 또 의료 상담을 받는 것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것 중에 아직은 충분하게 수면하면서 금연하고 철주하는 것 이런 것은 본인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인이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사실 자기관리가 되고 균형 있는 삶이 노후에도 건강에 보장이기 때문에 결국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 그 뭐 귀찮아도 나가서 걷는 거예요. 귀찮아도 나가는 거예요. 그 즐거워 걷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야 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나가 걷고 힐스로 가서 당기고 뭐 PT도 하고 하는 게 바로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럼 노년기가 됐을 때 노후의 99%가 후회하는 한 가지는 뭘까요? 근데 다들 그때 하면 딱 한 가지 하면 한 가지는 더 건강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건강을 신경 쓰지 않다. 건강은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이잖아요. 하고 싶으면 못하는 겁니다. 의료비용의 삶이 떨어진 건 병들면요. 병 들어보세요. 통증이 아파 죽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빨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통증, 삶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활동을 제약받아요. 건강이면요. 친구 모임에 갈 수 있습니까? 운동 갈 수 없잖아요. 활동에 제한을 받아요. 그다음에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주사 맞는데 언제 가족과는 즐기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일이면 되돌리기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관리하고 예방이 필수적인 것이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것이라는데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참한 노후가 싫다면 지금 당장 끊어야 되는 건 뭘까요? 끊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겠지만은 비참한 노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담배 끊어야 된다, 담배. 그 다음에 과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부실하게 먹지 말고 알차게 먹어야 된다. 운동 부족하지 말고 과소비하지 말아야 된다.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함과 해로운 습관은 당장 끊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채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건강한 만족스러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관리하지 못하면 노년의 비극이 시작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건 뭘까요? 건강관리를 실패하면요. 만성질환, 시절 불편한 장애, 병원비 부담, 병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게 건강관리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활동하기 위해서 자주 병원을 방문하거나 영원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삶을 크게 저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심리적 재정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실패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비극이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밥 한 끼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은퇴 후에 소득이 없으면 생활비, 의료비 충당하는데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노년기에 극심한 빈곤 상태로 떨어지면 요새 길거리 보세요. 이빨이 빠져서 다 빠졌는데 임플란트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꼬라지는 허리 좀 필 수도 있는데 못하는 사람 많이 있고, 이게 뭐냐면 다 실패한 겁니다. 건강 실패하고 돈 실패하면 비극의 시작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그럼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건요? 은퇴 계획을 할 적에 재정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은퇴 후에 수입원을 미리 마련해야 됩니다. 네.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 지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생활비는 얼마 있을 거고, 주거비는 어떻게 할 거고, 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상 밖의 비용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비용이 줄이자 하려면 큰 아파트 예를 50평짜리 관리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조만한 30평짜리로 가면 30만 원 되잖아요. 이런 것, 지출 계획을 줄이는 것, 그게 생활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는요, 규칙적인 운동을 개발해가지고, 이게 충분한 잠을 자는 연습, 그 다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것은 조기 예방의 최고이기 때문에 특히 정신 건강을 우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지적 활동을 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 그다음에 정치적인 정도적 안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과 실질적 정적 건강, 그다음에 활발한 사회적 유지, 그다음에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냥 생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노년기가 되면 과거의 영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집착하는 분들, 뭐 자랑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결말은 좀 어떨까요? 근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요, 네. 불만족이 이르기 때문에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왕년의 소리 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시청 간부 몇 사람이 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구청장을 하고 퇴직한 분인데, 네. 누구 얘기가 나오니까, 야, 그놈을 내가 매번 금평정 줘가지고 승진시켜주고 보직관리해주고 내가 쭉 했는데 이 친구 퇴직하고 나서 전화 한 통화 없어,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한 분이, 야 임마, 아직도 네가 구청장이냐? 네가 전화하지 왜 아직도 구청장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요, 자신의 현재와 과거에 비교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악화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인정받으려면 갈등이 생겨요.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과거의 성공 영광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점차 고립하는 거예요. 나를 옛날에 갔더니 옛날 내가 구청장 자리를 인정하지 않아준다. 그리고 또 혼자만 이루어지는 거죠. 변화를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좌절의 수명은 우울증이나 갈등, 정신 문제는 과거에 비교해서 오늘에 비교하면 생기는 것이고, 성장을 멈추다는 건요, 미래의 기회를 과거에 집착하면 놓칩니다. 네. 지금 정치적인 삶을 살도 긍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는 인정하되 앞으로 배우고 나가는 삶의 용도를 가져야지, 과거에 집착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왕년의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옛날 거 가지고 지금 따지면요, 누가 그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냥 그래요. 그렇죠. 저도 뭐 좀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이제 뭐 높은 직위에. 뭐 고위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조금 높은 자리에 있었고, 뭐 직원들도 한 500명 거느려 보기도 했으니까 그 직원들 만나가지고 지금도 내가 그 혜택 주길 바라면, 난 지금 그 직원들 만나면 밥값 내가 먼저 냅니다. 택시 타면요, 택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택시 요금 내려고 해요. 내가 내줍니다. 이거 못하고요, 옛날처럼 물 열어주면 달라고 들고 하고 내려두면요, 그 친구는 아무도 전화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교수님과 노후에 대한 이야기 이제 긴 시간 나눴는데, 노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갖춰야 하는 건 그렇다면 뭘까요? 첫째는 뭐 행복하려면 네. 돈이고 건강이고 사회적 관계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건전하고 삶의 의미를 네 가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건강의 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안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돈 벌 수 없으니까 결국 연금과 정기적인 금융 수익 같은 거,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자율적인 목표를 해서 그 목표를 스스로 인정하는, 누가 목표 달성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안정된 주거 환경,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스스로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균형 있게 중요할 때 노후는 풍요롭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 에세이를 하는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 왜 우는가 이러더라고요. 그게 왜 우는지 아세요? 근데 그분 예시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조립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매미는, 잠자리는, 곤충은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성충돼가지고 하늘 나르는데 7, 8년 걸리잖아요. 그지? 잠깐 노래 부르고 알 낳고 죽는 거예요. 네. 생애가. 그냥 점점 갈수록 상승 곡선을 타가지고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고 가잖아요. 그지? 근데 인간은 태어나도 2, 3년간은 먹여줘야 되고 한참 젊어서는 아기 낳는 일에 먹고 사는데 힘들고 늙게 되면 지팡이 짚고 기저귀차고 누워서 살다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립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신의 영역인데 근데 마지막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저귀차고 누워서 죽을 날 기다리지 말고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떠나자. 이것이 노년의 삶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일이고 예. 어쨌든 자아실현이라는 건 굉장히 예. 중요하고 그 자아실현을 통해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를 벌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대로 뭐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건강. 건강을 잃으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 번째가 이제 가족 및 인간관계. 그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덜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취미생활 같은 삶에서 돈 많이 주는 생산활동 외에 이제 나에게 재미를 주는 생산활동도 있는 거니까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좀 약간 교집합이 있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작가님 그 의도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10번 100번 얘기 누구에게나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네. 그 얘기는 그게 삶의 표본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뭐 종교라든가 네. 봉사가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각자의 케이스가 다른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념이라든가 사상 이념 같은 네. 것은 각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을 뭐 어디게 옳고 그름을 탓할 일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것도 중요한 요소는 중요한 요소지만은 신앙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건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또 아닐 수 있으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인생의 정답은 어쩌면 이 5가지 이런 일과 돈, 건강과 가족, 취미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정답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한번 준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젊은 시절에도 그리고 내가 60대 이후에 노년에도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교수님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작가 TV는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TV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구독자도 200만이 훨씬 넘은 이런 TV인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하는 말들이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얘기를 제공해 주니까 좋은 정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는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셨으니까 얘기 들은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아 그건 맞다. 이보기 얘기가 맞는 얘기다 하시면 그냥 삼키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것은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가족에게 주변에게 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바라면서 여러분 누구나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노년의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김작가 TV 네. 사랑해 주세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또 다음번에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이보규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유,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